두 번째 뒤에는 이준석 가처분 신청인데, 예, 이준석 가처분 신청인데 10,000명 유지가 지금 계속 돼야 되는데 저는 그런 표현을 안 쓰려고 그랬는데 또 우리 천하람 변호사님이 이러니 민주당 지지자로서 직장을 받죠. 네. 방송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순천이 지역구다 그럼요. 당협위원장을 맡고 계셔서. 예. 네, 잠시만요. 주제가 같고요. 오늘 당 비대위 체제와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비대위 체제에 대한 효력 정지 신청인데요. 전자로 접수했다라고 오늘 페이스북에 얘기를 했습니다. 자, 문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절대 반지에 눈먼 사람들이 국민의 심려가 큰 상황은 아랑곳하지 않고 비대위를 강행했다. 최근 호흡 피해가 많은 점을 고려해서 전자 접수로 했다라고 했습니다. 천하람 변호사님이 일단 네. 이 중에 유일하게 또 율사셔서 예. 법원의 판단을 예상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저는 6대4 정도로 이준석 대표의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6대4. 예. 네. 그러니까 일단 질 것 같으면 사람들이 안 말립니다. 사실 우리 김근식 교수님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당내에서 만류를 했다라는 거는 법률적인 승소 가능성이 있다라는 하나의 방증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여러 절차가 삐걱거리는 게 사실 굉장히 많았는데, 그러니까 근본적인 거는 이겁니다. 전당대회가 저희 당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데 그 밑에 있는 무슨 뭐 의원총회니 전국이니 뭐니 해서 이 위에 있는 상위 의결기구의 결정을 뒤집어 버릴 만한 근거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무리하게 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뭐 위장 사퇴니 사퇴 이후에 부활이니 뭐 이런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 것도 분명하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물론 판사의 성향에 따라서 이거 정당 일은 우리 사법부가 개입 안 하겠다라고 하는 사법 자제를 선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게 한 40% 정도라고 보는 예. 거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법리적으로 제대로 따지는 법관이라면 이거를 문제 없다라고 하기는 저는 솔직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언제쯤 가처분 신청이니까 빨리 나잖아요. 빠르면 언제쯤? 이르면 언제쯤 납니까? 제가 판사면은 최대한 빨리 하고 싶을 것 같은데요. 예. 계속 막 언론에 제 이름 나고 이러니까 빠르면 사실 금주는 좀 심하겠네요. 벌써 수요일이니까 빠르면 일주일 안에도 나올 수 있고요. 조금 오래 걸린다라고 하면은 한 2, 3주 정도 2, 3주 예상합니다. 정도. 네. 예. 그러면 국민의힘은 난리 나는 거 아닌가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되나요? 근데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최고위원의 대부분이 지금 사퇴를 한 상태라서 자 사퇴도 무효니까 돌아오시오 이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제 예상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으로써 이준석 대표가 그러니까 그 받아들였다는 행위 자체가 이준석 대표가 정치적으로 승리하는 계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그럼 거기에서 당대표를 사퇴하는 것으로 일단락 지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게 가장 저 혼자 무리 당대표인데 예, 뭐 최고위원들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당대표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당의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기 때문에 자 윤핵관들이 당사에 지금 나를 잡으려고 초과 삼관 태우느라 불을 다 질렀는데 결국은 저 불 지른 사람들이 방화범이었다는 것이 법원으로부터 입증된 것 아닙니까? 더 이상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저는 당대표를 사퇴하고 비대위를 구성하겠습니다만 이 억울함을 풀고 저는 다시 다음번 도전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물러나는 형태로 마무리를 짓는 것이 가장 깔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 전제가 성립하려면 다음 차기 전당대회에 이준석 대표의 출마를 사실 보장해 줘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할까에 대한 의문이 조금 있고요. 물론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뭔가 이게 가처분 승소하면 당이 난리 날 것 같다라고 하신 분들 계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한 해결책이 있어요. 권성동 원내대표만 물러나고 그 자리를 주호영 지금 비대위원장을 원내대표로 선임해도 됩니다. 예. 그렇게 하면 저희가 이준석 대표의 징계가 처음에 결정되었을 때처럼 원내대표의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를 복구함으로써 그 시스템을 거의 사실상 비슷하게 이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만큼 그렇게 난리가 나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이제 어제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이제 간담회를 통해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만나보겠다, 또 접촉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직 토요일까지 시간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접수 자체는 이준석 대표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가 정당하다는 것을 분명히 기록으로 남겨야 되고 또 법원의 판단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토요일 이전에 주호영 대표랑 이준석 대표가 좀 만나길 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나서 뭐 계속 뭐 이야기할 때 명예로운 퇴진 이야기합니다만 저는 명예로운 퇴진이 아니라 명예로운 복귀의 길을 좀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고. 퇴진하면 그냥 나가라는 이야기인데 그게 아니고 명예롭게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길. 그게 이제 차기 전당대회 때 다시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든지 아니면 징계의 효력을 정지시킨다든지 아니면 윤핵관이 잘못했다는 걸 보여준다든지 예.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수는 있기 때문에
주영 지금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근데 때문에 저는 잘 되기를 바랍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그럴 권한이 있을까? 그런 힘이 있나? 제가 보기에는 그냥 얼굴마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준석 당대표를 이렇게까지 지금 코너로 몰고 간 게 윤핵관들이고 결국 그 윤핵관의 핵심인 권성동 의원이 주호영 의원을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앉혀놓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어차피 조기 전당대회로 갈 것이고 지금 주호영, 그다음에 권성동, 성일종 그 세 예. 분은 이제 그 최고위원, 그 비대위원으로 선정돼 있고 나머지 6분 뽑아야 되는데 그 6명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결국은 저는 뭐 지금 상황이 뭐 가처분 신청 어떻게 나든지 간에 지금 예. 오던 대로 계속 갈 것 같다는 맥락입니다. 혼란상은 좀 더 예. 지속될 수도 있다라는 쪽으로 이해를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린 건 드릴 건 10,000명 유지가 잘 좀 안 되고 그 영화 작품 받으러 갑자기 들어왔다가 또 빠져나가신 겁니까? 예. 제작비 때문에 더 이상 또 유지를 위해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는 없고 9,600명으로 현재 유지는 되고 있다는 그 걸. 정도면 놀랍네요. 예, 아, 9,600명도 대단한 겁니다. 예, 오늘 내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